이번에는 2016년 2월 10일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발표한 폐암의 치료의 선택, 즉 다시 말하자면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과 그 최종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임상적으로 몇 기냐, 우리 병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몇 기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우선은 그래도 폐암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 요거는 서로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폐암의 어떤 그 분류상으로 소세포암이냐, 가장 많이 걸리는 비소세포암이냐, 요것과 그 다음에 병기가 몇 기냐, 요 두 가지를 보통 그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이제 그 환자의 전신 상태, 소위 말해서 건강 여부, 좀 건강한 분도 있고 또 뭐 노령으로 좀 많이 쇠약해져 있다든지, 혹은 또 다른 그 이미 앓고 있는 어떤 병과 병의 치료로 인하여 또 심신이 많이 그 쇠약해져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환자의 그런 걸 이제 전신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신 상태, 그리고 또 연령, 연령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이 폐의 그 기능이라든지, 폐 기능이 아주 굉장히 그 약한 분들도 있고, 암에는 걸렸지만 전혀 그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심장, 바로 인근에 있는 어떤 심장, 폐의 어떤 그 기능 상태라든지, 그리고 합병증, 이런 것을 전부 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통 그 의사들이 우선 그 선택지를, 선택 방법을 보통 그 치료의 어떤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치료의 어떤 우리 치료를 한번 개괄을 해보면 대개 이제 이렇습니다. 1기와 2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보통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이 기본으로 해서 보통 그러니까 1기, 2기, 뭐 일부 3기 A까지도 보통 그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 후에 이 전이 여부 혹은 이런 것들을 또 모르니까, 눈으로는 안 나타나고 아직 1기, 뭐 2기 혹은 일부 3기 A라도 그럴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래도 선택지가 아주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3기의 경우에는 보통 3기 A와 3기 B로 나누어서 보통 그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는데요. 3기 A의 경우에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플러스 항암제까지 치료를 거의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3기 B가 되면 이제 수술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동시에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4기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거의 할 수가 없고, 항암제 치료만 보통 하고, 플러스 어떤 통증이 심하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보통 관리하기 위하여 완화 치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물론 3기 B에도 일부 통증이 생기고 이럴 경우에는 보통 완화 치료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기, 2기, 3기까지는 주로 뭐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 필요하다면 항암 치료를 하고, 이 3기 A까지는 그래도 수술과 방사선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지만 3기 B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 필요하다면 완화 치료를 보통 하는 것이고요. 4기에서는 이제 그냥 항암 치료와 필요하다면 완화 치료를 하는 것이 보통 그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비소세포암은 이 폐암 환자의 80% 내지 85%가 이 비소세포암입니다. 그래서 이 비소세포암에 대해서 각 병기별로 어떤 그 치료 선택지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소세포암의 경우 1기와 2기에는 그래도 가장 효과가 있다는 수술을 중심으로 보통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기를 한번 보면요, 수술, 그리고 그 후에 항암제 치료, 또는 수술이 약간 적절하지 않다, 혹은 또 나는 수술이 싫다, 이런 분들은 초기임에도 또 방사선 치료, 그러니까 적어도 3가지 우리가 말하는 그 표준 치료법 모두가 지금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기의 경우에는, 비소세포암 2기의 경우에는 수술과 수술 후에 바로 항암제 치료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이 1기 B부터 3기 A까지는 라고 이제 그 판단이 된 환자에 대해서는 수술 후에 바로 그 항요법, 즉 항암 치료를 하면 수술만 한 거에 비해서 치료 성적이 좋다라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플러스 또 수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혹은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플러스 방사선 치료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기 A의 경우에는 3기 A의 비소세포암에 대해서는 수술 플러스 방사선 치료 플러스 항암제 치료를 보통 하거나 혹은 그 중에서 골라서 배합을 해서 보통 하게 되고요. 3기 B에서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치료를 배합한 치료가 첫 번째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3기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해드리면 3기 A의 비소세포암에 대해서는 비소세포 보통 폐암 혹은 비소세포암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에서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그리고 항암제 치료를 배합하여 합니다. 수술을 하면 이제 이 암 덩어리 소위 병소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체력이 그걸 견딜만 하다. 즉 다른 뭐 심장이나 폐 기능도 그래도 좋고 또 합병증 등이 좀 가볍다든지 없다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체력이 아주 좋은 경우에 그러면 이것은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의사는 수술을 합시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할 것입니다. 그 수술 후에는 이제 이 재발이나 또 전이 방지를 위해서 보통 항암제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편이 수술만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결과가 치료 효과가 좋다. 이런 보고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가슴 부위 여기 이 갈비가 모이는 요 부분을 이제 그 뒤쪽을 종격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종격 쪽으로 그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라든지 또 이 암덩어리를 완전히 절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체력이 견뎌내지 못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 그런 3기 A나 혹은 3기 B에 대해서는 이 흉부에 대한 그 완치 이 목적의 어떤 방사선 요법과 항암제 그 병용 요법이 치료의 제1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기 A, B에도 몸 컨디션이 소위 말해서 좋지 않으면 수술은 피하고 이 방사선 요법과 항암제만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효과 면에서를 보면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치료를 동시에 보통 병용하는 치료를 많이 권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사선 치료와 그 항암제 치료를 동시에 이 병용하는 경우 당연히 부작용은 더 커질 수가 있고 또 암의 확산이라든지 이 체력의 정도 그리고 뭐 합병증 유무에 따라서는 미리 이 항암제를 먼저 투여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암의 크기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한 후에 또 방사선 요법을 치료를 하면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환자에게 오는 어떤 이 뭐랄까 부작용 이런 것은 당연히 더 커진다고 보지만 그래도 부작용보다는 치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할 때 항상 뭐랄까 의사가 추천하는 경우에 대해서 장단점을 꼭 물어서 그래서 본인이 이 의사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이 환자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좋고 또 이 치료라는 것은 의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도 같이 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좀 적극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어떤 적극성을 띄우는 것이 좋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치료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사기에 대해서는 사기는 이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기의 정의가 보통 그런 거지 않습니까? 뇌라든지 간, 부신, 뼈 이런 쪽으로 이미 전이가 된 경우를 이제 사기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나 또는 이 가슴 부위에 완전 치유 그러니까 완치 혹은 치유 목적으로 어떤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이 항암제에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완화요법으로 하는 것이 거의 치료의 중심이 됩니다. 이 사기 폐암에 대해서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 이제 요즘 항암제들이 이제 많이 예전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치료가 이 항암 치료만 해도 조금씩 예전보다는 치료 효과가 좋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충분하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즉, 이 최신의 우리 3세대 항암제를 쓴다 하더라도 사기의 경우에는 이미 완치는 불가능하다. 이게 지금 의학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도 그렇게 아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 항암제 치료나 완화요법에 의해 이제 암의 어떤 진행
암이 점점 더 나빠지는 악화되는 것을 또 지연시키고 또 증상을 완화해서 가급적 그 일상생활을 좀 편하게 하는 것이 사기 치료의 어떤 그 뭐 목표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폐암이라 해도 각각 환자마다 또 폐암이 가진 그 유전자의 뭐 이상 여부라든지 그 조직의 그 어떤 그 뭐 크기나 뭐 모양, 깊이 이런 거에 따라서 항암제도 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마다 그래서 다 치료법이 같은 사기라도 다 다르다. 이 기수와는 상관이 없이 환자마다 치료법이 다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미리 알아둬야 누가 뭐 폐암 사기인데 뭐를 먹었더니 뭐 좋더라.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그 전문 의사와 그 담당 주치의와 의논을 해서 그러면 뭐 그 정도는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것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각자마다 다 암은 다르다. 아까 얘기했지만 뭐 유전인자라든지 뭐 몸의 상태, 연령, 뭐 또 이 암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어떤 특징 이런 거를 전부 감안해서 이제 그 의사들이 이제 이 치료 처방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이 어떻게 했더니 나도 해볼까 이런 경우에는 시도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사전에 담당 주치의와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또 항암제라는 것 자체가 참 굉장한 그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자신이 그 치료를 하면서 이 합병증이 뭐 있다든지 또는 그 우리 건강 상태가 아주 좀 불량하다든지 뭐 또 이 부작용을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뭐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것은 그 의사와 의논을 해서 항암제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 자신의 어떤 증상이라든지 상태를 의사와 충분히 그 의견 교환을 하게 되면 의사가 그건 뭐 양을 좀 투의 양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잠시 좀 투약을 중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렇게 그 몸 상태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특히 그 사기의 환자들은 그 치료 중에도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의사들과 의논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사기에서는 그 암 자체에 대한 그 증상을 인지하는 수가 또 많고 통증이나 뭐 호흡 곤란, 폐니까 아무래도 호흡 곤란 등의 이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그때마다 의사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